네, 안녕하세요. 말랑카오TV의 말랑카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기사와 자료로 찾아왔습니다. 생방이나 새로운 자료가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저희 컨텐츠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텔레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정보에 공식 텔레그램 링크가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말랑카오TV 첫 번째 컨텐츠 9시 코인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기사 제목을 살펴보면 대세는 마이닝 거래소 OKX도 중국 큰손도 뛰어들다라는 기사인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대형 거래소들이 공고히 자리 잡고 있던 거래소 시장에 F코인이 나타났습니다. 트레이딩 마이닝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런 순위가 밀려날 위기에 처한 어떤 대형 거래소가 그저 상황을 지켜보지만 않았습니다. 마이닝 거래소 모델을 도입하는 거래소들을 직접 육성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마이닝 거래소의 수는 총 100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와 라이벌인 바이낸스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는데 바이낸스는 OKX의 발표 이후에 공식 웨이보를 통해 바이낸스 디지털 자산 제휴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마이닝 거래소를 총 1000개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F코인은 이전 뉴스에서 소개해 드렸듯이 이더리움 전체 생태계에 영향을 일으킬 만큼 어떤 이슈화가 되었던 거래소인데요. 대형 거래소에서 이런 거래소에서 사용하는 트레이딩 마이닝 방식을 직접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이런 대형 거래소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림을 통해 좀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는데 좀 더 키워볼게요. 네, OKX에서 내세운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OKX의 파트너로 참여하기 위해서 OKB를 50만 개를 예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하나로 따지면 약 27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해당 금액을 예치하면 거래소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방 기술과 그리고 운영 노하우 그리고 브랜드까지 제공해주는 이른바 화이트 라벨링이라고 불리는 전략을 하고 있는데요. 화이트 라벨링이란 전략은 어떤 다른 회사의 상품을 자사의 브랜드를 이용해 판매하는 기법입니다. 이러한 부담 있는 예치금에도 어떤 OKX의 브랜드를 얻고 출범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신생 거래소에는 이득이 된다는 점과 그리고 자사 OKB 토큰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OKB 토큰의 가치를 어떻게 끌어올리냐 하면은 이 파트너 마이닝 거래소 운영의 특이점이 이 플랫폼 토큰 발행량의 24%를 기존의 OKX의 플랫폼 토큰이 OKB 토큰 소유자에게 분배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OKB 토큰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각 파생 파트너 마이닝 거래소들의 총 발행량의 24%만큼의 토큰을 배분받기도 하고 그 배분받은 토큰을 통해서 어떤 이 파생 거래소의 80% 수입의 80% 정도를 해당 거래소가 또 그 토큰에 맞게 분배를 하거든요. 그거를 또 받을 수 있다는 또 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어떤 자사 코인의 가치를 끌어올리면서 어떤 공격적인 신규 거래소를 견제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로 어떤 거래소 생태계가 또 한번 어떻게 변할지 주목해봐야 할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 한번 살펴볼게요. 네, ETRI 블록체인 기반 공공기관 데이터 관리 기술 미국 특허 출원이라는 기사인데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블록체인 관련 기술로 미국의 특허를 출원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공공기관 거래 정보 관리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특허 신청을 했는데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억 연산을 수행하는 제3의 서버도 함께 가동한다고 합니다. 이 전자통신연구원은 어떤 공공기관의 업무 기록에 있어서 어떤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는 1976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어떤 한국통신 관련 분야에서 어떤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연구기관입니다. 자체 데이터에 따르면 설립 이래 지금까지 신청한 특허 건수만 1만 건이 넘는다고 하네요. 중국 인민은행에서 디지털 월렛 특허 출범과 같이 어떤 국내 기관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설명드릴게요.
다음 뉴스 제목은 12호의 비트코인 ETF 승인 전망이 파란불인 이유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달로 예정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시카고 옵션 거래소 12호에 대한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 결정에 대해서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금 비트코인리스트라는 업체가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아래의 이유인데요. 첫째, 지난 3월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점. 그러니까 지난 3월이라고 하면은 이번 년 3월이 아니라 작년에 똑같이 이런 ETF 승인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작년 3월보다 지금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주류 금융권에서 최근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최근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스위스 증권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시한 수탁 서비스 등이 SEC 결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외에도 비트코인 시장에 점차 명확한 규제책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 또한 어떤 긍정적인 요소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G20 재무장관 회의가 다가오고 있고 각 나라별 규제들이 정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ETF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는데 이것이 승인이 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어떤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코인마켓캡 기준 하나로 약 2,4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세계 상위 22위권의 기관들, 그러니까 은행, 캐피탈, 헤지펀드 등등이 관리하는 자금이 수십에서 수백조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유입할 수 있는 길과 그리고 규제가 명확해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아도 ETF 승인 요청 기사 하나로 작년 3월에 700달러였던 비트코인이 1300달러로 전체 시총이 약 2배 이상 치솟은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좋은 얘기를 한 CEO분이 한 분이 계신데 기사 제목은 찰스 호슨킨슨 월가 가상통화에 수십조 달러 투입 중이라는 기사입니다. 워렌 버핏이나 어떤 마크 카니 같은 영국 중앙은행 총재 등 어떤 정통적인 투자자들은 암호화폐를 투기 자산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일부 월가에 있는 금융기관의 태도는 긍정적인 태도로 전향하고 있다고 이런 찰스 호슨킨슨 카르다노의 CEO가 트위터를 통해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카르다노 개발에 참여한 어떤 천재 수학자이기도 한 그는 규제 문제만 해결된다면 월가에 수십조 달러의 자본이 투입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영향력 있는 인사인 어떤 카르다노의 CEO인 이분도 이번 표준 규제안 제정과 어떤 ETF 승인이 이루어졌을 때 기관이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7월은 국내에도 수많은 대형 인사들이 참여하는 컨퍼런스도 질비하고 어떤 G20 표준 규제안도 예정되어 있고 정말 암호화폐가 어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시점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7월 13일 뉴스는 모두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두 가지 지표를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표는 거래량 지표입니다. 거래량 지표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 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거래량을 살펴보면 실제로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빠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 거래소와 공격적인 신생 거래소 사이에 경쟁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지표인 비트플라이어가 이전 31만 5천 BTC에서 8만 BTC 하락하여 현재 1위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비건 거래소가 11만 2천 BTC에서 17만 4천 BTC로 약 6만 BTC 정도 상승해서 2위를 차지하였고 바이낸스 거래소가 16만 5천 BTC에서 15만 4천 BTC로 만 BTC 정도 하락하였지만 3위를 유지했습니다. 코인EX 거래소는 15만 4천 BTC로 4만 BTC 정도 상승했고 6위에서 4위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이어서 OKX 거래소는 17만 6천 BTC에서 2만 BTC 하락한 15만 2천 BTC로 5위로 랭크되었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거래소는 거래량과 순위만 간단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6위 후오비 거래소가 9만 2천 BTC로 6위를, 그리고 코인베네 거래소가 8만 2천 BTC로 7위를, 그리고 빗썸 거래소가 6만 8천 BTC로 8위,
그리고 비트파이넥스 거래소가 56,000 BTC로 9위를 차지하였고, 히트 BTC 거래소가 37,000 BTC로 새롭게 탑10에 진입한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 비건 거래소가 어떤 단기적으로 상위권 유지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지표였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두 번째 지표는 크립토 캘린더입니다. 크립토 캘린더는 발표 주차 기준 약 4주간 진행 예정인 티어 2급 이벤트를 전달드리는 지표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벤트가 있다고 상기시켜 드리기 위함이지 어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코인 선정 기준은 어느 정도 개발진이 인증된 코인에 한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4주간 데이터가 기준인 만큼 어떤 한 주간 동일한 내용을 여러 번 전달 드릴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7월 13일 오늘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등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두 코인이 슈퍼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마 저녁쯤 내용이 정리해서 올라올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웨이브스 에서 7월 20일 썸머 로드쇼가 베를린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웨이브스는 어떤 거래 시스템과 클라우드 펀딩을 블록체인화 시키고자 개발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실제로 웨이브는 덱스와 어떤 피엣 게이트웨이 같은 기능을 사용해서 어떤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 그리고 실제 통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어떤 분산화된 형태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웨이브스가 7월 20일 독일 베를린에서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끌어낼 비즈니스 가치라는 주제로 선버 노드쇼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날 비체인이 토큰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체인에서 비체인 토르로 1대100 수합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20일 날 수행이 되는데 그 이전보다 좀 당겨질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네 번째 이벤트는 신디케이터가 블록체인 비전에이어라는 주제로 이제 어떤 발표라는 연설이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하는 신디케이터나 싱귤리티넷이 어떤 AI와 블록체인에 도입한 재미있는 토큰들인데요.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도 어떤 차후 세 번째 컨텐츠 오늘의 코인에서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벤트는 트론에 7월 30일에 예정되어 있는 시크릿 프로젝트 런치 관련된 이벤트인데요. 비밀 프로젝트인 만큼 추가 내용은 찾을 수 없었고요. 아무래도 최근 인수한 비트토렌트 관련된 프로젝트라고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로엑스가 어떤 새로운 토큰 표준 ERC7를 지원하는 어떤 스마트 계약 아키텍처인 V2 프로토콜을 7월 30일 런칭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에이다가 7월 31일 ILE VM 테스트넷을 런칭한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8월 15일날 찰스 호스킨슨이라는 CEO가 빅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다는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요. 아마 파트너십 관련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다시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바이낸스 코인. 7월 31일날 코인 소각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바이낸스는 아시겠지만 분기마다 수익의 20%를 바이백해서 토큰을 소각하는 이벤트를 총 발행량의 50%가 소각할 때까지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도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OCN 코인. OCN이 7월 31일 날 어떤 오시페이 안드로이드 베타 버전을 릴리즈한다고 하는데요. 오시페이는 OCN의 모바일 지갑이자 어떤 자산 형태로 운영이 되는 오시페이라고 합니다. 7월 31일 안드로이드의 베타 버전 릴리즈 된다고 하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컨텐츠 정보를 모두 전달 드렸는데요. 뉴스와 지표들을 활용하셔서 어떤 좋은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그리고 생생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그리고 아프리카 시청자분들은 업 버튼과 즐겨찾기 눌러주시면 저희 말랑카우TV에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말랑카우TV의 첫 번째 컨텐츠 9시 코인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